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핫한 이제 청량리역, 요즘 청량리역이 뭐 GTX B 노선, C 노선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노선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청량리역이 재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금액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상가는 꼬마 빌딩이나 건물을 사야지 국은 상가는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1층 이렇게 비싼 쪽이 아니라 2층 이상, 3층, 4층. 요즘 금리가 워낙 저금리로 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요즘 한 4% 정도면 잘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19도 있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많이 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이 잘 들어오게 되면 병원은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일단 뒤에 이제 아파트하고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요 충분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그 병원으로 들어오시려는 입점하시는 문의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병원 하신 분들은 보통 기구 같은 거 다 렌트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대로변에 있는 그 로드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같은 오피스는 이 정도 되고요. 상가나 85실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그 면적은 상당히 넓어요. A블럭, B블럭이 있는데 대지만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청량리는 보통 보면은요, 이건 좀 브리핑 자료로 거기서 분양사무실에서 쓰는 건데요. 저는 받아서 본 건데, 보통은 청량리 기존 상권은요, 거기 청량리역 말고 그 길 건너편에 거기 골목길 쪽이 먹자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골뱅이 유명한 집도 있고요. 이쪽이 기존 상권이 왜 이쪽으로 다 몰려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쪽 뒤쪽이 옛날에 588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상권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지금 롯데 그 스카이가 들어오고요. 1000몇백 세대 들어오고, 뭐 뒤에 오피스텔 들어오고, 그러니까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려는 그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앞에 6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더 퍼스트입니다. 일단 보시면 청량리 6번 출구 이쪽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면 이 청량리 6번 출구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가 여기 들어옵니다. 보시면 1400세대가 넘어요. 보시면 14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리버리치 오피셀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름이 더 있는 건 이쪽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은 여기 5번 출구에서 많이 내려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쪽이 신호등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 바로 건너면은 여기가 무슨 구두 파는 가게고요. 여기로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거기 골뱅이 유명한 집이 있고 식당도 되게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먹자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뒤쪽에 이제 588이 있어가지고 예전에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이쪽 뒤쪽에 지금 계속 여기도 여기도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번 출구 내리게 되면은 이쪽에 다니는 동선들, 그리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앞에 이제 공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보입니다. 이쪽에 큰 막힘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로변에 있는 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정형외과나 병원 하신 분들은 이 차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걸 꼭 찾아요. 그렇게 광고 효과가 많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층에 다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1층은 비싸니까 솔직히 임대료 받치가 만만치는 않아요. 보면 아마 큰 대형업체가 아니면은 개인이 들어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에서도 바로 앞이고, 사람들이 여기로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지만은 전철역에 내려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이쪽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만약 큰 금액 말고 적은 금액으로 좀 그 월세를 조금 받기를 원하신 분, 연금처럼 받기를 원하신 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노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6개 노선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요. 사람들이 청량리역 가면 이제 KTX하고 1호선만 생각하시는데 분당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남을 빨리 갑니다. 그래서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청량리역이. 그리고 GTX B, C가 지나가고요. 여기 B는 이제 하남에서 해가지고 인천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경기도 이제 양주 옥정에서 해가지고 동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이 있는데요. 요거랑 면목선하고 경원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원선은 이제 이게 나중에 뚫리게 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좋아지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 횡단할 수 있게요. 꿈이죠, 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진짜 궁금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되겠죠. 강북 횡단선입니다. 진짜 강북을 횡단을 해서 목동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게 나중에 되게 되면 상당히 빨리 다닐 거예요. 청량에서 목동을 그냥 한 노선을 타고 갈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만큼 청량리가 지금 한참 핫합니다. 뒤쪽에는 뭐 6구역, 7구역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사실려면 거의 물건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쪽에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골목이 탁탁탁탁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목선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쪽이 청량리 뒤쪽이 전농동하고 장안동인데요. 이 장안동에 장안동이 동대문구로 들어갑니다.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소원이 전철입니다. 예전에 한번 추진했다가 그게 멈췄는데요. 이 향후 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은 이쪽이 상당히 가격이 오를 겁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보고 사신다고 하면은 이 장안동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장안사거리 쪽 있잖아요. 아마 골로 지나갈 거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번 출구 나와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A 이쪽이 100 몇십 세대고 그 다음에 200 몇십 세대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데가 앞에 있는 그 1층 말고 2층이나 3, 4층 거기도 비싸요. 앞에는 로드가 뷰가 보이니까요. 근데 이쪽도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막혀있지 않고 좀 개방감 있다. 앞에 여기 그 롯데가 들어오면서 앞에 이제 공원이 형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출구가면 다른 출구로 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2층부터 4층까지 해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A동 거기 오피스텔하고 B동 오피스텔입니다. 보시면 이 A동이 상업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쪽은 이제 대로변 쪽이다 보니까 A동이 많고 B동은 좀 적습니다. 호실은 B동이 더 많아요. 보시면 이제 분양가입니다. 여기가 6번 출구 앞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대로변 쪽이죠. 그다음 이쪽에 이제 분양가가 좀 셉니다. 1층 같은 경우 뭐 분양평수로 따지면 거의 평당 한 1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뭐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 되고요. 여기가 좀 딴 데하고 틀린 게 전용률이 좀 더 좋습니다. 그게 좀 더 가치가 있어요. 보통 45에서 50%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대비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좀 세요. 저는 오늘 1층을 설명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뭐 10억 이상 사실 거면은, 아니 10억, 20억 정도 살 거면은, 그냥 꼬마 빌딩 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으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코너짜리 같은 건 뭐 거의 편의 같은 거 들어오니까요. 저는 2층부터 4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2층까지는 A동, B동이 같이 있어요. 3, 4층은 A동에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동이 상가율이 좀 더 높습니다. 보시면은 대로변이다 보니까 여기 A동이 분양평수는 한 4천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7천? 좀 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
병원이 좀 부담스러우면 프랜차이즈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센 게 좀 이쪽은 단점이에요. 쭉 여기가 4천인데 여기 3천대 후반.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분양평수 되면 3천대 한 약 3천이 안 돼요. 이쪽이. 그래서 제가 이런 데가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층이 이제 8억 2,400인데요. 보시면은 보통 이제 5천을 이제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누리 빼고요. 한 7억 7천이에요. 요즘은 수익률이 한 4%만 해도 잘 나옵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5% 6% 막 이렇게 7%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뻥이라고 치시면 돼요. 한 4%라고 그냥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한 1년에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걸 12로 나누면은 한 200, 한 50 정도? 250 정도가 1년을 하게 되면 3,000 정도 되거든요. 250, 260 돼요. 근데 분양평수 전용 면적이 17평 정도 돼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250, 200은 여기 500이에요. 그러면 34평에 여기까지 34평 정도 되면 들어옵니다. 조금 세다? 그러면 2층 말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는 그 정도 나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쪽 4칸 정도 아마 정형외과 들어온다면 이쪽에 들어오겠지만은 좀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4칸, 5칸. 가격도 맞춰야 되니까요. 너무 비싸면 못 들어와요. 3층, 4층을 보시면은 A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층에 있는 이 정도 평수, 여기가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한 39, 54입니다. 정형외과는 못 들어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 정도? 그러니까 다른 과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나. 근데 정형외과는 최소 100평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4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00평이 넘습니다. 정형외과 들어올 확률이 제일 높은 층이 2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보면 여기 테라스도 있습니다.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4층은 무조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형외과 안 들어오더라도 병원 안 들어오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 한꺼번에 나가면요, 여기는 특수 효과를 봐요. 왜냐, 특수한 효과를 본 게 평당 2,500 적혀 있잖아요. 같은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일단은 월세를 매길 때 평수대로 가긴 가지만은 자기가 제일 큰 자리가 안 줘버리면 이게 정형외과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여담이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를 본다고 치면 17평짜리예요. 그러면은 5억이라고 치면 5천만 원 빼면 4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연 4%하면 치면 1,800입니다. 1,800이면 한 달에 150이에요. 17평에 150이면 비싼 게 아닙니다. 17평에. 분양평수가 11평이겠네요. 여기 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11평에 150. 비싸다? 싸다? 그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0억 5천. 18억 6천. 22억 정도 되네요. 22억에 4칸이면 2억 정도 보증금 잡고 20억입니다. 4%면 연으로 따지면 8천이에요. 8천이면은 한 달에 얼마냐? 10 따지면 600 좀 넘습니다. 700 안 돼요. 이 100평 넘는데 700 안 넘으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100평 넘는 그러니까 구분상가에서 100평이 엄청 큰 거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해봐도 700은 안 넘는다. 그러면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 분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도 광안리 한번 오피스 설명드린 것처럼 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양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많이 갖다 줍니다. 제가 봤을 때 별로인 건 나중에 다 쓰레기로 갑니다. 괜찮은 거 보면은, 설명드릴만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손님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할 때는, 제가 옆에 전화번호 남겨서 전화 달라 이건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찾으면, 분양사무소 전화 나오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셔도 돼요. 저는 분양하시는 분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 사무실에 체인지할 지금 그게 있는데, 만약 거기 가게 되면은, 만약 제 물건을 올린다면은,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아예 저희 그냥 그것만 설명하고 하지, 금액 얼마, 얼마, 평수 얼마, 이렇게 설명하고 올리지,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괜찮은 거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셨으니까 청약을 알아셔야 되잖아요. 청약이요 5월 한 말일 정도 합니다. 이제 청약 의향서를 접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청약하시려면 의향서가 들어가야지만이 나중에 청약을 할 때 청약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대로 청약 작견이 의향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중개업소에서 많이 하고요. 아니면 분양사무실 가면은 거기서 의향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중개업소에서 만약 당첨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의향서를 접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그 내용에 있어서 혹시 공감이 가시는 분들, 왜냐면 큰 금액은 없고 10억에서 20억 넘어가면 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빌딩을 사세요. 꼬마 빌딩이라도. 아니면 원룸 건물이라도 사세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 하실 분들, 이 은행 금리는 완전히 1%대 나중에는 완전 저금리로 갈 거기 때문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은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그 지금 저기 대형 프랜차이즈나 병원들이 많이 접수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양 부동산도 되게 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의사분들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사분들은 저희 부동산에 거의 잘 안 들려요. 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벌써 그 분양하신 분들이 다 거기 컨택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야지 자기 수수료 벌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임대로 들어와서 수수료 버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도 똑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들으셔가지고 공감이 되셨다고 하면,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